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위해 다시 한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시 규모에 걸맞은 권한과 위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는 판단인데요. 100만 명 이상인 특례시 인구 기준을 대폭 낮추자는 법률안까지 발의된 가운데 청주 특례시 탄생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인 포함 인구 89만 명을 눈앞에 둔 청주시. SK하이닉스의 지방세수 확충 등 재정 여건 개선과 인구 증가에 힘입어 도시의 규모를 점차 키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 권한은 이런 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인구가 2만이든 3만이든 90만이든 지위는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일반 기초단체와는 차별화된 특례와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인 특례시. 과연 무엇이 다를까? 행정적으로는 직접 처리 가능한 행정사무의 증가로 행정 서비스 속도가 빨라지고 일부 개발 사업은 시장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도시 기준은 대도시로 격상돼 복지 수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자체 심사 가능한 사업의 금액이 60억에서 200억으로 상향되고 지방채는 발행 한도액의 10%가 추가되는 등 재정적 권한도 주어집니다. 이장섭 청주시장이 특례시 지정에 열의를 보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일부 권한을 이양해야 하는 민선국이 충북도의 기류는 과거보다 유화적입니다. 도 관계자는 청주의 특례시 지정을 반대하지 않지만 타 시군과의 관계를 고려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인구 기준을 7, 80만 명까지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긍정적 신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특례시 5곳 중 경남 창원을 제외하면 모두 경기도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청주 지역 송재봉, 이광희 의원은 비수도권의 특례시 인구 기준을 각각 70만과 50만 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1극 체제 해소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비수도권 특례시 추가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권도 만들고 또 광역행정의 능력을 보여야지만 이 다극 체제로 갈 수 있는 역량이 생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특례시 제도는 인구 상한을 70만 정도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천안시 등 지자체 간의 공조도 강화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이 특례시 지정의 혹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옥천군에 이어 보은군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되면서 오늘부터 보은 군민들은 16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습니다.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모이고 있지만 사용처 쏠림 현상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보은읍에 사는 민병남 씨는 기본소득 지급일인 오늘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필요했던 살림살이를 미리 적어뒀다가 기본소득이 들어오자 곧바로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저것 살 게 좀 많이 있었는데 이거 나온다 소리를 듣고 이거 나오면 살려고 이렇게 장 보려고 요거 이렇게 메모를 했다가 지역 상인들도 주춤했던 매출에 활기를 불어넣을 걸로 기대합니다. 기대가 되는 만큼 또 우리도 또 거기에 또 맞춰서 물건을 준비를 해놔야 되고 그 또 사람도 그걸 쓰기 위해서는 몰려들 테고 조만큼이나마 그래서 기대는 되고 있어요. 보은군은 오늘부터 내년까지 매달 16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정부가 예산의 40%, 충청북도와 보은군이 60%를 각각 부담합니다. 보은군은 여기에 1인당 군비 1만 원을 더했습니다. 보은군에 실거주하는 군민들에게 내년까지 900억 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골목상권이나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지역경제 역할에 마중물이 되는. 실제로 지난 6월 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된 뒤 2달 사이 1,300여 명이 보은으로 전입하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층이 4.29%, 중장년층도 2.64% 늘면서 2년 반 만에 인구 3만 1,000명대를 회복했습니다.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막상 사용할 곳을 찾기 어렵습니다. 기본소득 가맹점 65%가 보은읍에 쏠려 있는데 농림부의 지침에 따라 정작 기본소득 가운데 10만 원은 면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보은군 수안면 산청리라는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상점을 가기 위해선 걸어서는 40분, 대중교통으로는 그나마 9분이 걸리는데 이마저도 하루에 3번밖에 운영을 안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걸 면장에서 소비하기가 일종의 구멍가게인데 구멍가게에서 소비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쉽게 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면 좋겠다. 보은군은 이동형 마트 운영을 확대해 사용처를 넓히고 이와 함께 인구 정착 사업도 병행해 기본소득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충북대와 교통대가 글로컬 사업에서 지정 취소될 당시 두 대학은 교육부에 기한에 맞춰 보완된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충북대가 최근 당시 상황을 정리한 문서를 작성했는데 문서상에는 교통대 윤승조 총장의 최종 재가가 없어 공문 발송이 지연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6월 11일 열린 충북대와 한국교통대의 글로컬 사업 동행평가. 글로컬 사업 유지 여부가 달린 마지막 관문이자 기회인 평가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대학 사이 부진한 통합 이슈에 대해 대학 측은 이튿날인 6월 12일까지 통합 신청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겠다고 답변합니다. 빠르면 오늘 저녁,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최종 교육부에서 요구한 보완 자료까지 다 첨부되는 거를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까지 두 대학의 보완 신청서는 교육부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충북대가 당시 상황을 정리한 문서를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보완 신청서 제출 예정일인 6월 12일 오전부터 충북대는 교통대의 통합 신청서 보완본의 발송을 재차 요구하지만 교통대 측의 공문 발송은 없었습니다. 윤승조 총장의 최종 재가가 없었다는 게 그 이유. 이에 충북대 담당자는 직접 교통대를 찾아가고 도청 담당 과장도 윤 총장을 전화로 설득하지만 끝내 12일까지 교통대의 공문 발송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는 그 사이 동행평가 결과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날 평가까지 동행평가단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게 두 대학과 도청 관계자들 사이에 공통된 전언. 이대로라면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게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교통대, 특히 윤승조 총장의 책임론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입니다. 다만 교육부는 당일이 아닌 다음 날 보완 신청서가 제출된 건 맞지만 평가는 정해진 기간 내의 실적을 토대로만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저희의 평가 개선 기간은요. 26년 2월까지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두 대학은 단계적 통합을 선언하고 대표단 회의를 통해 통합 논의를 다시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충북대에서 작성한 이번 문서가 통합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친환경 건축부터 생활용품까지 목재의 활용 영역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국산 목재의 새로운 가능성을 살펴보고 목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목재 산업 박람회가 대전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TJB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재는 나무의 성장 과정에서 탄소를 흡수하고 장기간 저장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소재입니다. 국토의 60% 이상이 산림인 우리나라에서 목재 산업은 탄소 중립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국내 목재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살펴보는 대한민국 목재 산업 박람회가 대전에서 개막했습니다. 목재로 만든 키링과 명찰 같은 액세서리부터 도마와 식기 등 주방용품, 가구와 나무 시계까지 다양한 생활용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최근 친환경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천연 소재인 목재로 집안을 꾸미는 것은 물론 목재로 집을 짓는 건축 기술도 선보였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목재 체험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우드볼 풀장과 개구리 날리기 등 나무로 만든 놀이시설을 비롯해 목재 볼펜과 각종 소품을 만들어 보며 목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박람회 기간에는 국내 목재 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첨단 목재 기술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는 학술 세미나도 이어집니다.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목재 산업계가 새로운 기술, 또 정책, 또 시장에서 요구하는 트렌드 등을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배우고 또 국민들에게 목재 이용의 기회를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행사를 열게 된 대전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목재의 날과 박람회를 연계 대전을 목재 문화와 산업의 거점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목재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대한민국 목재 산업 박람회는 오는 30일까지 대전 컨벤션 센터 일원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청주 동남권과 세종을 오가는 신규 BRT 노선이 구축됩니다. 오늘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교통협의회에서 논의된 간선 급행 버스체계 종합계획에 따르면 청주 동부 종점과 세종터미널 구간에 18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2031년까지 44.5km 길이의 신규 BRT 노선이 생깁니다. 기존 가경 복대 노선에 이어 동남 노선이 신설될 경우 청주 세종 간 광역 급행버스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이광희 의원은 성평등가족부와 소관 상임위원회를 세종으로 동시 이전을 추진하는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과 세종의사당 규칙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와 함께 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삭제해 이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규칙 개정안은 국회 세종의사당에서 활동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에 성평등가족위원회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과 현대자동차 정몽구 재단이 지역 기반 창의 예술 교육 활성화와 나도 예술가 정책의 추진 안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나도 예술가 정책 추진을 위한 예술 자원 공유, 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 진행, 창의 예술교육 확산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등의 협력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 도교육청은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함께 기업과 연계한 공교육 예술교육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고 충북형 예술교육 브랜드를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충청북도와 안동의료재단, 안동병원, 충북소방본부는 오늘 도청에서 북부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의료 취약지로 꼽히는 충주와 제천, 단양의 중증 응급 환자를 안동병원이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북 안동시에 위치한 안동병원은 1,700병상과 37개의 진료과 110명의 의료진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는 중부내륙선 충주역 신충 역사를 다음 달 4일부터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역은 수도권과 충북, 경북을 연결하는 중부내륙 철도 교통의 주요 거점으로 증가하는 철도 이용 수요에 대응하고 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역사 규모는 기존 대비 4배 이상 확대됐으며 남은 공사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준공할 예정입니다. 청주교대가 AI 캠퍼스 도약을 비전으로 오는 9월부터 재학생과 교직원 등 대학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AI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플랫폼은 오픈 AI의 챗GPT, 엔드로픽의 클로드, 구글의 제미나이 등 복수의 최신 AI 모델을 하나의 통합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청주교대는 교육, 연구, 행정 전반에서 생성형 AI 활용 수요에 대응하고 개인 부서 단위 개별 구독에 따른 예산 중복 지출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 도입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교육청 신임 부교육감에 염기성 울산시 교육청 부교육감이 임명됐습니다. 염 신임 부교육감은 부산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교육부 산학협력 정책과장과 전문대학 정책과장, 군산대와 안동대 사무국장 등을 지냈습니다. 염 부교육감은 다음 달 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충북 출신인 신효섭 충북경찰청장이 취임 5개월 만에 다른 지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차기 충북청장 후보로는 충북에 연고가 없는 이승엽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과 박종섭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이 추천됐으며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늘 오전 후보자 적격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 안팎에서는 최근 잇따른 부실 수사와 지역 유착 논란을 계기로 지역 연고를 배제하는 이른바 향피제 기조가 이번 인사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도로에서 25톤 화물 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파손된 전신주가 도로로 쓰러지면서 이 일대 250여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한국전력공사는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하반기 2차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라오스 근로자 55명이 입국해 농가 35곳에 순차적으로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2차 입국부터는 기존 원스톱 입국 지원 시스템과 함께 법무부가 주관하는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합니다. 이들은 입국 당일 마약 검사와 건강검진, 상해보험 가입, 통장 개설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한 번에 밟고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 안전수칙 등 조기 적응 교육을 받습니다. 청주시는 올해 모두 18억 7,400만 원을 투입해 화장시설 고도화와 자연장 기반 확충 사업을 진행합니다. 먼저 오는 10월까지 9억 5천만 원을 들여 노후 화장로 2기를 고효율 친환경의 사물 인터넷 기술이 도입된 스마트 화장로로 교체합니다. 또 목련공원에 연말까지 제2 자연장지를 1,200제곱미터를 추가로 조성합니다. 특히 목련공원은 전국 최초인 공설 산분장지를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성범죄 혐의로 복역한 뒤 지인의 10살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과거 미성년자 강간죄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뒤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에 비춰 유죄가 인정되고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